밤에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 가시나요? 그럼 방광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밤에 자주 깨는 분들 중에서 70%는 방광이 원인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따로 있어요. 제가 30년 동안 노화와 수면 리듬 그리고 식생활의 관계를 연구해온 김선우인데요.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새벽에 깨는 건 방광 때문이 아니라 저녁 6시에 뭘 드셨는지가 전부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떤 과일을 언제 어떻게 드시느냐였어요. 이거 하나만 바꿔도 오늘 밤부터 달라집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방광이 약해서 어쩔 수 없다. 나이 들면 당연한 거다. 약 먹어도 소용없다. 그런데 제가 만난 분들 중에 방광약 먹고도 계속 깨시던 분들이 이 방법 하나로 3일 만에 아침까지 푹 주무셨습니다. 비결은 단순합니다. 노란 과일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걸 아무 때나 먹으면 소용없어요. 정확한 시간이 있고 정확한 온도가 있고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백날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려고 드시는 그 과일들이 오히려 밤에 깨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과, 오렌지, 포도 이런 거 저녁에 드시면 방광을 자극해서 더 자주 깨게 됩니다. 물도 자기 전에 드시면 안 좋아요. 그럼 뭘 먹어야 하느냐? 바로 바나나입니다. 그런데 아무 바나나나 아무 때나 먹으면 안 됩니다. 색깔도 중요하고 온도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라도 틀리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요. 지금부터 딱 5분만 집중해 주세요. 중간에 끊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30초에 가장 중요한 타이밍을 알려드리거든요. 그거 놓치시면 아무리 해도 효과가 절반밖에 안 납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밤에 자주 깨서 힘드신가요? 몇 번이나 깨시는지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연구소에 상담을 오신 72세 이정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정자님은 매일 밤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에 가야만 했습니다.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1시간씩 걸렸고요. 그래서 낮에는 늘 피곤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오후만 되면 졸음이 쏟아졌죠. 더 힘든 건 이거였어요. 밤에 자주 깨니까 낮에도 불안한 거예요. 오늘도 또 밤에 깰 거라는 생각에 저녁만 되면 스트레스를 받으셨대요. 외출도 줄어들고 친구 만나는 것도 꺼리게 되고요. 그렇게 2년을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정자님은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병원도 여러 곳 다녀보셨대요. 방광 검사도 받고 약도 먹어봤는데 별 차이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사셨던 거죠. 그런데 제가 여쭤봤습니다. 저녁에 뭘 드시냐고요? 그랬더니 주로 사과나 오렌지 같은 과일을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저녁마다 드신 거예요. 물도 자기 전에 꼭 한 잔씩 드신다고요. 물 마시면 혈액순환에 좋다고 들어서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 이게 문제구나. 사과랑 오렌지는 산성이 강해서 방광을 자극하거든요. 물도 자기 전에 마시면 당연히 밤에 깰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단 하나만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바로 바나나를 먹는 시간과 방법이었습니다. 저녁 6시쯤 저녁 식사를 끝내시고 1시간 뒤에 잘 익은 바나나 하나만 드시라고 했죠. 차갑지도 않고 다른 음식과 섞이지 않게 실온 상태 그대로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전 물 한 잔은 끊으시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어요. 이게 될까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단 3일 후에 이정자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박사님 새벽에 한 번도 안 깼다고요? 처음에는 우연인가 싶었는데 계속 그렇다고요? 4일째 되는 날은 아침까지 푹 주무셨대요. 일주일 후에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낮에 피곤하지도 않고 기분도 좋아지고 친구들도 만나러 다니시게 됐대요. 그때 웃으시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정말 작은 변화 하나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구나 싶었죠.
여러분의 수면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이 영상에서 모두 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만 전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숙면을 방해하는 진짜 요인과 바나나의 놀라운 역할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60세 이후부터 우리 몸은 밤에 소변 생성을 줄이는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을 예전만큼 만들지 못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젊을 때는 이 호르몬이 밤에 충분히 분비되어서 신장이 소변을 덜 만들도록 조절해 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호르몬 분비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한국노년생리학회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70%가 이 호르몬 분비 감소 때문에 밤에 자주 깬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인 거예요. 69세 김미수 님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밤마다 2번씩 깨셨는데 식단을 조절한 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숙면을 돕는 식품을 미리 섭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잠들기 전에 신장에 부담이 덜 가거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잠들기 바로 전에 물 한 잔 마시는 습관은 피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밤에 깨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기 전에 물을 꼭 마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노화로 인해 방광 근육이 약해지면 절반만 차도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젊을 때는 방광이 거의 다 차야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신호가 왔는데 나이가 들면 조금만 차도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방광 예민도가 증가했다는 의미입니다. 대한배뇨연구협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고령층의 방광 자극 원인 중에서 1위가 바로 산성 음식 섭취였습니다. 특히 새콤한 과일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74세 정상옥 님이 딱 그런 경우였습니다. 저녁마다 오렌지랑 포도를 좋아하셔서 드셨는데 그걸 바꾸자마자 새벽에 깨는 횟수가 확 줄었거든요. 산성 과일 대신 바나나처럼 부드럽고 알칼리성이 높은 과일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방광 점막을 자극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차가운 바나나는 오히려 방광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온 상태로 드시는 게 중요해요. 혹시 여러분은 저녁에 드시는 과일이 산성 과일인가요? 노년기에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 분비가 크게 줄어들어서 숙면이 정말 어려워집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충분해야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면서 깊은 잠을 잘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과정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서울수면생리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70대 이상에서는 멜라토닌 분비량이 20대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71세 박정임 님도 이 문제로 고생하셨는데 저녁마다 바나나를 드신 후에 새벽 각성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이 트립토판이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면서 자연스럽게 숙면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늦은 시간 9시 이후에 드시면 오히려 소화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여러분은 잠들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시나요? 칼륨은 방광 평활근을 안정시켜서 급박료를 완화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평활근이라는 게 우리 의지로 조절할 수 없는 근육인데 방광이 바로 이 평활근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칼륨이 충분하면 이 근육이 안정되면서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은 느낌이 덜해지는 거죠. 한국영양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칼륨 섭취량이 충분한 노년층은 야간뇨 발생률이 40%나 낮다고 합니다. 정말 큰 차이죠. 75세 오명자님 경우를 보면 바나나 하나를 꾸준히 드신 후에 소변 횟수가 하루 8회에서 5회로 줄었어요. 밤에 깨는 횟수도 확 줄었고요. 잘 익은 바나나 하나를 저녁 식사 1시간 뒤에 다른 음식 없이 단독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바나나 한 개면 하루 필요한 칼륨의 약 10% 정도를 충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하루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드시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바나나를 한 번에 두세 개씩 드시진 않으시나요? 많은 분들이 자기 전 물 한 잔을 건강 습관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연구를 거듭하면서 이게 오히려 수면을 방해한다는 걸 알게 됐죠.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대한수면건강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잠들기 전 2시간 이내에 수분을 섭취하면 야간 각성 확률이 8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죠. 68세 남영호 님도 이 부분을 바꾸신 분인데요. 잠들기 전 물 마시는 습관을 끊으셨더니 새벽에 깨는 횟수가 완전히 0이 되셨어요. 저녁 식사 후에는 수분 섭취를 최대한 줄이시고 바나나의 수분만으로도 충분히 촉촉한 포만감을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나나에는 적당한 수분이 들어있어서 목이 마르지 않으면서도 과도하지 않거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수박이나 오이처럼 수분이 많은 음식 그리고 국물 요리는 잠 전에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오늘 밤 혹시 잠들기 전에 물 한 잔을 마실 계획이신가요? 이제 이렇게 5가지 요인을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다음으로는 숙면을 유도하는 구체적인 실천 루틴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섭취 시간을 제대로 조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 저녁 식사를 마친 후 1시간 뒤가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이에요. 이 시간대에 드시면 소화도 충분히 되고 잠들기 전까지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전환될 시간도 확보되거든요. 너무 늦은 시간에 드시면 오히려 소화 부담 때문에 잠을 설칠 수 있습니다. 8시 이후는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아요. 저녁 식사를 끝내신 후 정확히 60분 뒤에 실온 상태의 바나나 한 개만 천천히 드시는 겁니다. 타이머를 맞춰놓고 하셔도 좋아요.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는 게 몸의 리듬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저녁엔 몇 시쯤 드실 계획이신가요? 바나나 상태도 엄청 중요합니다. 노란색의 갈색점이 살짝 있는 게 가장 좋은 상태예요. 이때가 바로 당도도 적당하고 소화 흡수도 가장 잘 되는 시기거든요. 너무 초록색이면 전분이 많아서 소화 부담이 생기고 속이 더부룩할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검게 익은 건 당도가 너무 높아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적당히 익은 바나나를 골라서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급하게 삼키지 마시고 입 안에서 충분히 으깨지도록 씹으세요. 천천히 씹으면 소화 효소가 더 잘 분비되어서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바나나 색깔 고르실 때 어떤 걸 선호하시나요? 온도도 정말 신경 쓰셔야 할 부분입니다. 차가운 음식은 방광을 자극하고 혈액순환도 방해해서 수면에 좋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시원하게 먹으려고 냉장고에 넣어 두셨다가 바로 꺼내 드시는데 이건 정말 안 좋은 습관입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바나나는 최소 10분 정도 실온에 두셨다가 드세요. 손으로 만져봤을 때 차갑지 않은 정도면 적당합니다. 실온 상태의 바나나를 드시면 우리 몸의 온도와 조화롭게 작용해서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흡수도 훨씬 좋아집니다. 겨울철에는 살짝 미지근한 물에 바나나를 담갔다가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평소에도 찬 음식을 자주 드시나요? 바나나는 반드시 단독으로 드셔야 합니다. 다른 수분이 많은 음식이나 음료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떨어지고 오히려 배가 불러서 불편할 수 있어요.
특히 우유나 수박이나 차나 커피 같은 건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우유는 소화 시간이 달라서 바나나의 효과를 방해하고 수박은 수분이 너무 많아서 밤에 깰 확률이 높아집니다. 차나 커피는 카페인 때문에 오히려 잠을 방해하죠. 그냥 바나나 하나만 단독으로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혹시 저녁 간식으로 함께 드시는 음료가 있으신가요? 아몬드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아몬드에는 마그네슘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마그네슘은 신경을 이완시켜주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드시면 정말 좋아요. 다만 기름에 튀긴 제품은 피하시고 살짝 볶은 상태로 준비하세요. 기름에 튀긴 건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할 수 있거든요. 바나나 1개와 아몬드 5알에서 7알 정도를 함께 드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지니까 적당량만 드세요. 만약 바나나 맛이 싫으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땐 아몬드와 함께 천천히 씹으면 고소한 맛이 바나나의 단맛과 어우러져서 훨씬 먹기 좋아집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3일만 하시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오늘 저녁 이 조합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단 3일만 제대로 실천해 보시면 몸의 리듬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제 마무리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정말 단순합니다. 나이 들어서 밤에 깨는 건 당연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라고 포기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잘못된 습관과 저녁 식단 때문에 생긴 결과일 뿐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은 밤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자였죠. 물도 최대한 안 마시고 배고파도 참고요. 그런데 진짜 해답은 무엇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였습니다. 단순히 안 먹는 게 능사가 아니라 제대로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나나 1개가 우리 몸의 수면 리듬과 호르몬 균형을 되살리는 작은 스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렇게 작은 것 하나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밤에 깨고 낮에 피곤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우울해지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그게 몇 년 쌓이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어요. 수면 부족이 뇌에 노폐물을 쌓이게 만들거든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 푹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낮에 활기차게 생활하고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집니다. 친구들과 만나는 게 즐거워지고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하게 되고요. 손주들과 노는 것도 힘들지 않아집니다. 이 차이가 바로 바나나 1개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만난 수천 명의 어르신들 중에서 이 방법으로 삶이 바뀐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시다가 3일 후에 놀라워하시고 일주일 후엔 감사하다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3일만 실천해 보세요. 저녁 6시 전후에 실온 상태의 바나나 1개를 다른 음식 없이 단독으로 드시는 겁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고요. 그것만으로도 내일 아침에 피로감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복잡한 방법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바나나 1개만 제대로 먹으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수면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한 달 후에는 가족들도 여러분이 달라진 걸 느낄 겁니다. 표정도 밝아지고 활력도 생기고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다가 그만두시면 안 돼요. 최소한 일주일은 해보셔야 몸이 변화를 느낍니다. 21일을 하시면 완전히 습관이 되고요. 그때부터는 바나나 없이는 잠이 안 올 정도로 몸이 기억하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숙면을 방해하는 음식 3가지를 아주 자세하게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드시는 음식 중에 밤에 잠을 깨게 만드는 음식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피하시면 훨씬 더 좋아지실 겁니다. 바나나와 함께 그 음식들만 피해도 정말 완벽한 숙면을 찾으실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오늘 밤 몇 시에 바나나 한 개를 드실 계획이신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함께 실천하면서 서로 응원하면 좋겠습니다. 3일 후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